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Y타임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 반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은 34, 국민의힘이 27%로 민주당이 7%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은 야권 후보가 38.9, 여권 후보가 32.8%로 나타나서 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성과 연령, 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로 만 18세 이상의 1,006명에 대해서 무선 ARS 79.8%, 유선 전화 면접 19.1%, 유선 ARS 1.1%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이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분석은 1,600명을 1,000명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환산했고요. 응답률은 6.0%였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선 국민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60.6%가 잘못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60.6%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43.7이고요. 다소 잘못이 16.9%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35.4%는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주 잘한다가 17.2, 다소 잘하고 있다가 18.2%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그리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비교적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볼까요? 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1%로 가장 높았고요. 국민의힘은 27.0%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7.1%가 낮았습니다. 한길 리서치 지난 4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4.4, 국민의힘이 28.0%였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1%라는 오차 범위 내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 앞선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온 결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정의당은 3.8, 국민의당 3.5, 열린민주당 2.3% 순으로 지지율을 보였고요. 기타 정당은 3.8%, 지지정당 없다도 24.9%, 한 25%, 4명 중 하나는 지지정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긍정비율 35.4%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은 연령별로는 30대가 41.9% 약간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40대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57.5%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이 높았고요.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여야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 이걸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 38.9%가 야권 후보라고 응답을 했고요. 여권 후보를 지목한 비율은 32.8%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권 지지율보다 6.1%포인트 더 낮았습니다. 딱 오차범위 한도입니다. 지금 같은 여론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무소속 기타 후보는 9.4%였고 여야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율도 12.9%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지 후보를 성별로 봤을 때 이 남자층에서는 이 야권 44, 여권 32.9 이렇게 한 11% 차이 정도가 났는데요. 여자층에서는 야권 33.9, 여권 32.6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연령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 이하층하고 60대 이상층에서는 야권 후보 지지율이 10% 이상의 격차를 벌이면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40대와 50대 층에서는 오히려 여권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30대는 여권 31.5, 야권 39.7%로 약 8%포인트 정도 이 야권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이 야권 후보 지지 강도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서울 지역은 야권 후보 지지율이 3.5%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반면에 인천, 경기 지역은 불과 1.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영남권은 당연히 야권 후보 지지율이 훨씬 높았고요. 충청권 역시 야권 후보 지지율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표본수가 100여 명 정도로 적긴 합니다만은 이 호남 지역에서 야권 후보 지지율이 무려 25%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지지 정당별 후보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이면서도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무려 18.7%입니다. 사실상 한 5명 중 1명꼴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여권 후보가 아니라 야권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나타나서 이 민주당 지지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누굴까요? 이 국민들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여러분 다 짐작하다시피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꼽았습니다. 그를 지목한 비율은 47.7%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이광재, 김두관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인물이 없다는 비율도 19.7%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36.5%입니다. 그 다음 순으로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최재형, 그리고 원희룡,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2%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최근 우파 일부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입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요. 4.6%의 적합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희룡 지사보다 더 높고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약간 낮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첫 조사인데도 무시 못할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적합도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속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띄우기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적합도도 2.3% 나왔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카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가 바로 후보 간 양자 대결 지지도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만약 이재명과 윤석열이 양자 대결했을 때 윤석열 지지율은 얼마가 될까 궁금했죠. 42.3%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38.1%로 윤석열 전 총장이 3.8%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한편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5.3%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 쪽에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비교적 높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연령별로는 40대, 50대, 30대 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는 호남권, 인천, 경기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별 양자 대결 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71.7%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고요. 8.9%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79%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고요. 8.8%는 이재명 지사를 찍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무당층의 경우도 주목할 만한데 절반 가까운 49.4%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 김동연 구도입니다. 이건 앞으로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표조사 개념으로 실시를 해본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간의 1대1 구도는 44.2 대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34%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제 구도가 바뀌었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구도에 비해서 이재명 지지도의 증가는 6%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 최재형의 구도도 보죠. 역시 이 대선 구도가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표조사 개념으로 실시를 해봤더니 이재명 43.0, 최재형 15.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야권 후보 간의 후보 적합도를 양자 간 대결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의 대선 구도 변화를 예상해 가지고 지표조사 개념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 김동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간의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51.7%로 당연히 높게 나타났죠. 김동연 전 총리는 6.4%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우파들 간의 적극적 추천을 받고 있는 이 최재형 현 감사원장의 후보 적합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을까? 윤석열 총장은 48.8%였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8.7%로 나타났습니다. 이 눈여겨볼 만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 40대에서 14.3%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층도 10.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눈여겨본 대목이 바로 이건데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대피한 민주당에게 지금 국민들이 뭘 바라는가 이걸 물었습니다. 이걸 사실 묻는 이유가 뭐였느냐. 지난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요인이 뭔가 이걸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끌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최우선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40.9%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와 백신 대책 23.2%, 검찰개혁 14.8%, 언론개혁 1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를 연결해가지고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긍정으로 평가한 이들의 비율은 25.9%였습니다. 이른바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강도가 약한 문재인 지지층은 9%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절대 비판적 지지층은 43.7% 정도로 보이고요. 약간 비판층은 16.9%입니다. 이 16.9%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약간 비판적인 이 16.9%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봐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재의 문재인 약간 비판층을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것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사 결과를 총평해 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와이타임스하고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깊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때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에서의 긍정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경우에 그것이 민주당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가 더 추락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순환을 당했던 것처럼 탈당 요구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야권의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 뿌리 내리기에 실패한다 그러면 대권 구도 전반에 걸쳐서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앞으로 지속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는 앞으로도 여론조사를 지속하면서 전국의 상황을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